두 번째 결혼식 1장.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박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건너방에서 아내 이복순이 또 창가에 서 있었다. 멍하니 아무 말 없이 그저 바깥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여보. 정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몇 달 전부터였다. 아내가 자주 이렇게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곤 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무언가가 정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떤 그리움, 어떤 미련, 어떤 후회 같은 것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복순아. 이번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렀다. 복순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가엔 미세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젊은 시절의 그 맑은 눈동자였다. 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가을이 참 예쁘네요. 복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정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는 아내의 마음을 읽는데 서툴렀다.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온 부부였지만 어쩌면 그 평온함 속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지도 몰랐다. 정호는 신문을 접고 마당으로 나갔다. 낙엽을 쓸어야 할 시간이었다. 의장. 주말 저녁 딸 지연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아빠 깜짝 선물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집안을 밝게 채웠다. 복수는 부엌에서 나와 딸을 반겼고 정호는 소파에서 일어나 사위와 악수했다. 무슨 날이라고 케이크까지? 정호가 물었다. 다음 달이 결혼 4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지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복순과 정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예쁘게 인쇄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박정호 이복순 부부의 두 번째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복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호는 초대장을 읽고 또 읽었다. 무슨 결혼식? 엄마 아빠가 결혼할 때 제대로 된 예식도 못 올리셨잖아요. 사진도 몇 장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촐하게 준비했어요. 하객도 가족들이랑 가까운 친척 몇 분만 모시고요. 지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온 시간을 축하하고 싶었어요. 제가 볼 때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거든요. 복수는 말없이 초대장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정호는 잠시 어색하게 웃다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이 다 컸네. 이런 생각까지 하다니. 그날 밤 복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흑백 사진 한 장이 숨겨져 있었다. 사진 속엔 20살 무렵의 복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엔 정호가 아닌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김태수.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복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작게 한숨을 쉬었다. 3장.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지현은 어머니를 데리고 웨딩샵에 갔고 정호는 아들과 함께 예복을 마쳤다. 처음엔 쑥스러워하던 두 노인은 점차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다. 드레스 피팅실에서 복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어봤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 같았다. 어머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현이 뒤에서 말했다. 복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니까요. 복수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이 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정말 내게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드레스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리며 그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20살 처음 정호와 태수를 만났던 그 봄날. 세 사람은 서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함께 커피를 마셨다. 태수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한편 정호는 양복점에서 턱시도를 입어보고 있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옷을 입게 될 줄이야. 아버지 멋지세요. 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정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소박한 금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거 어머니 드릴 거야. 결혼할 때 제대로 된 반지도 못 해드렸거든.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평생 기다리셨을 거예요. 정호는 반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40년 동안 아내에게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을까? 늘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몇 번이나 했던가. 그는 자신의 서툼이 부끄러웠다. 사장. 리허설 날이었다. 작은 웨딩홀에 가족들이 모였다. 정호는 서툴게 꽃다발을 들고 버진로드 입구에 섰다. 복수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자, 이제 신부 입장입니다. 웨딩 플래너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복순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정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그녀를 바라봤었다. 좁은 동사무소 앞에서 단둘이서만. 그때는 꽃다발도 없었고 하객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뿐이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다들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옮겼다. 복수는 잠시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다. 그때였다. 그녀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다. 지현이 얼른 주워 담으려다 손을 멈췄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의 어머니, 그리고 낯선 남자. 이게. 지현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복순이 돌아와 딸의 손에 든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복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사진을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다.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5장. 그날 밤 복수는 정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4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당신 입대하기 전 당신 친구 태수를 알지?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수.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함께 복순을 처음 만났던 그 친구. 늘 밝게 웃던 다정했던 친구. 태수가 나를 좋아했었어.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태수가 복순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다는 것을. 하지만 친구가 먼저 말하지 않았기에 그 역시 모른 척했다. 그리고 나도 그땐 몰랐지만 태수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고백했고 태수는 물러섰지. 당신이 입대하던 날 태수가 나한테 편지를 줬어. 그런데 그 편지를 읽지 못했어. 당신 어머니가 그 편지를 보시고 없애버리셨거든.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그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나중에 알았어. 태수가 그 편지에 자기 마음을 다 담았다는 걸. 그리고 만약 내가 자기를 선택한다면 당신한테 잘 말하겠다고 그렇게 썼다는 걸. 태수 누나한테 들었어. 어머니는 왜? 당신 집안 체면 때문이었겠지. 아들이 군대 간 사이에 약혼녀가 다른 남자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 그래서 편지를 감추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야. 복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 이렇게 늦게 말하게 돼서.
그동안 당신한테 거짓말한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특히 요즘 들어 자꾸 태수 생각이 나서. 정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수는 어떻게 됐어? 당신 제대하고 우리 결혼할 때쯤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공사장에서. 26살이었어. 정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복수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밤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마당에 선 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친구에 대한 그리움, 아내에 대한 미안함,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6장. 정호는 그날 밤 차를 몰고 나갔다. 목적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무덤 사이를 걸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낡은 비석 하나가 달빛 아래 서 있었다. 고 김태수지묘. 정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손으로 비석의 글자를 쓰다듬었다. 이끼가 낀 차가운 돌이었다. 이제야 왔다. 미안하다. 40년이 지나서야.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내가 복순이를 좋아했던 거 사실 알고 있었어. 내 눈빛 보면 알 수 있었지. 근데 나도 그녀를 너무 좋아했거든. 비겁하게도 먼저 고백했어. 내가 말하기 전에. 정호는 주머니에서 소주병 하나를 꺼냈다. 뚜껑을 따서 한 잔을 땅에 부었다. 우린 둘 다 그녀를 사랑했어. 근데 너는 친구를 위해 물러섰지.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는 항상 그랬어.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자기는 참는 사람. 그는 스스로에게 한 잔을 따랐다. 그리고 단숨에 마셨다. 미안하다. 너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못했네. 그리고 복순이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녀를 자주 외롭게 만들었어. 어쩌면 너였으면 그녀를 더 행복하게 해줬을지도 몰라. 밤바람이 불어왔다. 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야 알았다. 사랑이 뭔지.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시간이더라.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그래도 함께 있는 것. 그는 비석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이마에 전해졌다. 정호는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다 친구야. 내가 물러서 준 덕분에 나는 40년을 그녀와 함께했어. 이제 내가 잘할게. 남은 시간 동안 내 몫까지. 7장. 결혼식 전날 아침, 복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다. 두 잔을 들고 와서 하나를 아내에게 건넸다. 고맙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어젯밤에 태수 산소에 다녀왔어. 복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했어? 모든 걸 이해한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내 몫까지 잘하겠다고. 정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복순아. 우리 40년 동안 서로 완벽하진 않았어. 난 당신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고, 당신은 말 못할 비밀을 간직했지.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게 진짜 결혼이 아닐까. 완벽하지 않아도 말 못할 상처가 있어도 그래도 함께 걸어온 시간. 그게 우리야. 당신 화나지 않아요? 화? 왜? 당신이 인간이라서? 당신도 흔들리고 망설이고 후회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고마워. 그래도 나를 선택해줘서. 그리고 40년을 함께해줘서. 내일 결혼식. 진짜로 하자. 이번엔 진심으로. 40년 전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복수는 남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정호는 그녀의 등을 다독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다. 8장. 결혼식 날. 작은 웨딩홀에 가족과 친지 30여 명이 모였다. 단출하지만 따뜻한 자리였다. 정호는 턱시도를 입고 버질로드 끝에 섰다. 가슴엔 작은 꽃이 달려 있었다. 그는 긴장한 듯 손을 주무르고 있었다. 음악이 시작됐다. 문이 열리고 복순이 나타났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것처럼 아름다웠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그 눈빛은 20살 소녀처럼 반짝였다. 지현이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다. 누군가는 울먹였다. 복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걸어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추억이었고 또 다른 시작이었다. 정호 앞에 선 복순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여서 다행이다. 복순도 생각했다. 이 사람을 선택한 건 잘못이 아니었다. 줄의 선생님이 말했다. 혼인 서약을 하시겠습니까?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복순 사랑합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표현 못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잘할게요. 더 사랑할게요. 복순이 대답했다. 박정호, 저도 사랑합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제겐 선물이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어요. 앞으로도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끝까지. 정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소박한 금반지였다. 그는 아내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복수는 그 반지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40년을 기다린 반지였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됩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정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아내의 뺨에 가만히 입을 맞췄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환호가 울려 퍼졌다. 9장.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웨딩홀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왔다. 가을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다. 복수는 드레스를 입은 채 벤치에 앉았다. 정호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야 진짜로 결혼한 기분이야. 복순이 말했다.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뭔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느낌이야. 서로를 진짜로 아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어디선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그럼. 시내 서점 앞이었지. 비 오는 날이었어. 태수도 함께 있었어요. 우산을 같이 썼죠. 복순의 목소리가 잔잔했다. 그래. 셋이서 커피 마셨지. 태수가 당신한테 자꾸 말 걸고 나는 그게 싫었어. 그때 태수가 나한테 미소 지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호는 아내를 바라봤다. 복순이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그게 더 따뜻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태수의 미소가 설레었다면 당신의 손은 안전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그 따뜻함을 잘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당신은 잘했어요. 우린 둘 다 최선을 다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요. 복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정호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바람이 불어와 드레스 치맛자락을 살랑이게 했다. 10장.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복수는 결혼식 사진첩을 무릎에 놓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드레스를 입은 자신, 턱시도를 입은 남편,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 이번 사진은 정말 많네요. 복순이 미소 지었다. 정호도 함께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러게. 40년 전엔 몇 장 없었는데. 그때 사진도 꺼내볼까요? 복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낡은 흑백 사진 몇 장. 좁은 동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 소박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어색한 미소. 우린 참 젊었네. 정호가 말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 결혼이 뭔지. 지금은 알아. 조금은요. 사랑은 선택도 있지만 결국 함께 걸어온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정호는 아내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잘 살아왔어. 완벽하진 않았지만. 네. 우린 잘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다. 복수는 새 앨범 뒷장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붙였다. 젊은 시절 자신과 태수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옆에 오늘 찍은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정호. 이제야 완성된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으니까. 복순이 속삭였다. 정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태수도 기뻐할 거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그럴까요? 그럼. 그 친구 성격 알잖아. 항상 다른 사람 행복을 먼저 바라던 친구였어. 복수는 사진 속 태수를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의 청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태수야. 물러서줘서.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정호도 함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다, 친구야. 내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오래된 집, 오래된 부부,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두 사람의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마치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복수는 손가락에 새 반지를 바라봤다. 달빛에 반짝이는 금반지. 40년을 기다린 반지였다. 그녀는 그 반지에 입을 맞추고 남편을 바라봤다. 사랑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다. 나도 사랑해. 영원히. 그날 밤 복수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지 않아도 됐다. 그녀가 찾던 것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정호도 깊은 잠에 빠졌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가 이제야 진짜로 자신의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두 번째 결혼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마침내 완성된 진짜 결혼의 시작이었다. 불완전했던 과거를 받아들이고 서툴렀던 사랑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함께 걸어온 시간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결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창가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미소 지으며 바깥을 바라봤다. 정호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뭘 봐? 우리 미래를 봐요. 남은 시간들. 아름답게 보여. 네. 당신과 함께라면요.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